네, 앤 브린이 부르는 첫 곡이었습니다.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네, 조금 가슴이 좀 몰랑몰랑해지는 그런 첫 곡이었네요. 자,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실천문학사에서 2006년도 출간된 조양미 시인의 시집 그 나무가 나에게 팔을 벌렸다. 여기에 실린 고양이라는 시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고양이를 묘사한 겁니다. 제가 아는 고양이 관련 시 중에 가장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분이기도 한 이 조양미 시인이 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보문고 앞에 커다란 바위 있잖아요. 거기 조양미 시인의 시가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길 가다 말고 또 버스에서 이렇게 멍하니 그 시구를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찬 가을 한 자락이 내 안에 들어왔다. 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글귀도 기억나는데 국화차라는 정말 아름다웠던 시. 조향미 씨 인터뷰도 제가 많이 찾아서 읽고 부산에 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교사셨던 국어 선생님이었고 어쩜 이렇게 글이 정말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프닝 왜 느닷없이 아름답긴 하지만 왜 고양이란 시가 등장했을까요? 애묘인 이름이 좀 이상한 거. 애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애견인이기도 하지만요. 저희 고양이가 지금 8살 정도 됐는데 이름이 호돌이에요. 네. 처음 이 호돌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평생 개만 길러봤지 같이 살던 생명체는 개밖에 없었는데 고양이를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잘 본 적도 없고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서나 또 길고양이한테 밥을 준 적도 없고 눈이 마주쳐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랬던 기억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죠. 고양이의 특성이라든지 같이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사사건건 부닥치고 또 이해 안 가는 이 고양이의 행동에 매일매일 진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는 몰랐죠. 서로 적응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 못하고 그냥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냥 그날부터 우리 식구 귀여움 댕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처음에 적응 한 6개월 정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8년 됐죠. 네. 지금은 네, 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양이라는 생명체를 모르고 살다 죽었다면 얼마나 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상에 이토록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또 알러지도 있고 저도 알러지 있어요. 아침마다 맨날 코 풀고 그런데 또 무서워하기도 했고 눈이 너무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한꺼풀 탁 벗겨내니까 네. 사랑스럽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대체 왜 자꾸 고양이 얘기하는지 내 인생의 명작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실라 앤이 부르는 곡 드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제임스 보엔의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네, 재밌죠? 제목이. 마약 중독자, 그리고 홈리스. 상처 입은 길고양이가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받던 두 존재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고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국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10년 전 출간된 이후로 전 세계 30개국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프로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네, 독특하죠. 압도적이죠. 흔히 밑바닥 인생이라 그러는 노숙자 출신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또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았던 저자 제임스 보웬. 어떻게 그가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됐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상처 입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저자 제임스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전 재산을 털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 매력적인 길고양이 밥은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살던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던, 또 미래가 없어 보이던,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던 이 남자를, 제임스를 조금씩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열심히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책은 소외받던 두 존재가 운명처럼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상처와 치유, 또 우정과 사랑, 그리고 감동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의 책을 제치고 당당히 영국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이 저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대요. 몇백억을 벌었대요. 네. 이 길고양이 밥, 이 고양이 덕분에 마약도 끊고, 이 유튜브 찾아보면 TV쇼에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영국에서는 아주 스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삶을 살고 있는 이 제임스와 밥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이동식 동물병원 운영 기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사회운동가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Street Cat Named Bob. 자, 이게 이제 영문 이름인데요. 길고양이 밥이라고 불리우는 길고양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ST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찰리 핑크와 루크 트레더웨이가 부르는 곡이에요. Satellite Moments. 어디선가 서성이는 이런 뜻인데, 함께 듣고 돌아와서 길고양이 밥,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 함께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인 제임스 보웬이 책을 쓰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멀쩡하지도 않은 기타 하나를 들고 런던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그냥 하루를 길거리에서 살아갔던 노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단지 고양이 한 마리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 이 문구가 이 책이 참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글인데, 마약 중독이 되고 또 노숙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무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 제임스 보웬은 인생 낙오자, 패배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밑바닥 인생, 또 거리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또 노숙자 보호시설도 가고 마약 치료센터도 다니기는 하는데, 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는 싶어 해요. 최소한의 노력, 아주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데 자꾸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게 반복됩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은 이 제임스를 더욱 그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줄 마약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데, 길거리 이 버스킹을 하는데 돈도 잘 못 벌어요. 이렇게 모자에다가 하는데 동전 몇 개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주고는 하는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밥벌이를 하던, 진짜 막 쓰레기통 뒤져서 돈 없으면 막 음식 먹고 그러던 이 제임스가 이 길고양이 밥을 만나면서 인생에 큰 반전이 옵니다. 상처 입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이 가엾은 고양이. 이 첫 장면이 저는 이제 책
또 책이지만 봤지만 그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저희 고양이는 그 턱시도 캣이라고 검정색과 흰색 섞인 애인데 여기 고양이는 아주 전형적인 나비, 한국의 나비 있죠? 그 브라운 색깔이랑 흰색 섞인 애들. 아주 가장 흔한 고양이 색깔. 근데 등치도 꽤 커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둥그렇게 말고 이렇게 첫 장면이 아주 너무 귀여웠던. 근데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치료를 해줘요. 고양이가 이제 이 고양이가 간택한다 그러죠. 이제 그 집사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밥이라는 고양이가 제임스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 빨리 치료해내 막 이런 그 몸짓을 보이고 치료를 한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근데 그 장면 너무 슬펐어요. 돈이 없는데 막 영혼까지 끌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치료를 받고 나서도 떠나질 않아요. 제임스를. 그래서 이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밥과 함께한 이후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혼자일 때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게 참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밥이라는 존재는 제임스에게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밥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좀 추하다기보다는 좀 당당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제임스는 마약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이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을 했고, 또 이 고양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우유를 사고 뭐 참치캔을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애묘인으로서 그 우유랑 참치캔은 너무 비싸거든요. 이렇게 건식 사료랑 그냥 그 물만 줘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거를 버스킹뿐만 아니라 빅 이슈라는 잡지 판매원으로도 이제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이 잡지를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무가지 신문, 이거 뭐 메트로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그 나눠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책임져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길거리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뭐 잠을 자고 이럴 텐데 이제 그 번듯한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몸 뭐 어디서 먹고 살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저도 혼자 살면서 늘 그렇지만 그런데 누군가 같이 살고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하게 되고 고양이 사료를 사고 뭐 먹을 걸 사고 장난감 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렇습니다. 흔히 뭐 이렇게 그 애교 많고 사람들한테 잘 앵기는 고양이를 개냥이라 그러죠. 근데 이 밥이라는 고양이, 그리고 이 밥이 실제 그 책의 주인공이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왔던 그 밥이래 정말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대단하죠. 이야,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개냥이에요. 이 밥이라는 애가. 낯선 사람이 만져도 좋아하고요. 기본은 골골송 아시죠? 고양이들 기분 좋으면 그르렁 이러잖아요. 그 소리도 되게 잘 내고 무엇보다 진짜 직접 영화에 출연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또 영화 마지막 부분에 팬사인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행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제 얘기 같은데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제임스 보웬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오 출연인 거인데 어쩌다 보니까 고양이랑 이 제임스랑 둘 다 영화 출연을 했습니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은근히 재밌고 웃긴 부분도 많이 나오고 감동이 기본이고요. 살짝 눈물도 나오고요. 네,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다시 재밌는 또 귀여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우선 이 길고양이 밥의 명연기,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정 연기가 1부터 감정 10까지 딱 하나의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네.
다시 생각만 해도 행복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자,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 모두 다 이 영화에 녹아져 내리는데 이 완성도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도. 근데 둘 다 정말로 그 장점이 다릅니다. 책은 이 제임스의 감정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글로 적어서 우리의 가슴을 또 이렇게 울리고요. 영화는 어떠한 친절한 설명 없이도 그 감정이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950년대 곡들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테레사 브루어라는 그 아주 미성의 여가수가 있습니다. 1955년도의 곡인데요. You are telling our secrets. 그 다음에 이 곡이 워낙에 짧아요. 2분 30초 이런 거니까 두 곡 이어서 들을 텐데 Till I waltz again with you.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리의 노숙자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노숙자들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괴로운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또 이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술을 먹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마약에 빠지고 또 마약 중독이 되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알코올 중독이 나쁠까요? 마약 중독이 나쁠까요? 네, 어디엔가 무엇인가가 중독이 되긴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고립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임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교정시설에서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보호시설에 들어가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약물 중독 치료도 이제 알선해주고 그러는데 또 그 복지사가 그렇게 도와줘도 이 제임스가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다시 뛰쳐나오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길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또 이 상처 입은 고양이를 치유함으로써 제임스도 다시 본인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런 거 있죠. 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뭉클했던 장면은 이 돈도 없는 노숙자가 진짜 이 펜이 이렇게 동전 몇 개 이렇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이 아픈 고양이를 치유하는 그 장면, 돈이 모자르니까 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고양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심쿵하네요. 버스킹 장소도 심지어는 따라와요. 버스도 타고 막 고양이가 웃겨요, 아주. 강아지와 다르게 목줄을 못 하거든요, 고양이는. 또 목줄하고 막 데리고 다니고. 근데 이게 동물학대가 아니에요. 얘가 별걸 다 합니다. 정말로 어깨 위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방울 매달고 이렇게 버스킹 할 때 옆에 앉아서 자고. 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약간 이렇게 꿈뻑꿈뻑 시크한 그런 게 앞권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표정을 다 지어요. 물론 한 가지지만. 또 이제 관객들이 사진 찍거나 하이파이브 이러면 또 퉁명스러운 그 한 가지 표정만으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네, 사진도 같이 해주고요. 네. 이 밥과의 삶으로 유명해진 제임스는요, 이 책을 쓰게 되고 이게 유럽 전역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아직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스트리트 캣 밥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아주 깔끔하게 또 그 면도 한 채 제임스 또 이 고양이 밥과 함께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속상한 이 기사에 의하면 2020년 6월 15일 교통사고로 14살 나이로 이 길고양이 밥이 고양이별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이 기사 너무나 슬펐고, 보통 고양이는 민첩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차에 안 치이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제임스는 현재 노숙인과 약물 중독자를 위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 스토리. 이게 참 성공 스토리인데 이 제임스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미국 LA 그 라스베이거스 지하 또 텐트 그 한인타운 쪽이죠. 정말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그 화려한 그 건물들 사람들입니까? 근데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배설물, 마약, 뭐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노숙자 텐트, 또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끔 애완동물, 뭐 거의 다 이제 개이긴 하지만 함께 있는 노숙자들 보면 저 개가 무슨 죄야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서로 의지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단지 고양이가 아니었더라도 제임스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양지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건 이 유대관계의 따뜻한 관심,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 반대로 얘기했네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 노숙자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삶의 의지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1950년대 스타를 만나보는 시간. 이번엔 에드 피셔 곡 짧은 곡입니다. 네,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에드 피셔 Song of the Dreamer 그리고 Cindy Oh Cindy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뉴욕 플러싱에서 청취자 사연이 왔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왔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8년째 뉴욕에서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8년 전 처음 미국에 저는 왔어요.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식당 일, 네일 살롱, 판매, 세일즈, 반찬 가게. 그리고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을 많이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다른 집에 가서 요리와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는 걸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20살 넘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8년 전 제가 미국 올 때 같이 왔습니다. 신분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유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미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대 후 신분도 얻고 또 학교도 가게 되었는데 요즘 자주 엄마를 원망하는 말들을 하네요. 돈도 없고 신분도 없던 시절 그래도 안전하게 신분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미군에 가라고 많이 권유한 게 우리 아들은 그게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었나 봐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을까요? 하물며 저는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거 다 못해주어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엄마의 자격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연히 인터넷으로 책 읽는 라디오 방송 그리고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알게 되어서 이렇게 방송국에까지 사연을 보냅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정말 너무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엄마 마음 진심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늘 좋은 책 소개해 주어서 감사해요. 이선희의 섬집 아기 신청해도 될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뉴욕에서 비공개로 성함을
올려주신 분 사연 잘 들어보았는데요. 이선희 씨가 부른 섬집 아기라는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인 줄 몰랐는데요. 네, 그렇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드님,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제 주변에도 미군 그 매분이라 그러죠. 입대한 그 자녀들 입대한 분들 여러 분 계신데, 그나마 이제 오바마 정권 때는 괜찮았죠. 지금 트럼프로 정권이 바뀐 이후로 그 군대를 통한 신분 취득 자체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고요. 영주권자 아니면 신청도 못 하고, 또 혜택도 많이 없어졌죠. 복무 중인 자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영주권 없이 지원해서 심지어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강제 전역까지 시킬 정도로, 네, 8년 전이면 오바마 그 행정부 시절이니까 그래도 신분도 나오고 또 복지 또 혜택도 받고 학업도 무료로 이어갈 수 있었겠네요. 어머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아드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일 겁니다. 저희 내 인생의 명작에서 더 좋은 책, 또 더 좋은 음악,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많이 보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사연 감사드리고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2부로 다시 올 건데, 이제 1부 끝곡으로는요, 그 책도 책이지만 영화에서 나왔던 그 OST,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Don't Give Up 이라는 OST, 이제 짧아요. 2분 정도 되는 곡들인데 몇 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Second Time Around, 그리고 Somewhere on the Avenue, 이렇게 그 OST 음악들을 1부 끝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제임스 보웬의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입니다. 거리의 남자와 상처 입은 고양이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약 중독자 홈리스와 상처 입은 길고양이가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실화,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 소외받던 이 외로운 두 존재가 만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고양이 밥으로 인해서 이 제임스는 마약도 끊고 새로운 의지로 또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실제 존재하는 일이니까 더 그 감동이 배가 되고요. 런던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가난한 제임스에게 애완동물은 뭐 너무나 먼 존재였죠. 그런데 이 길고양이 밥이 제임스에게 온 이후로 삶이 바뀝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노숙자에서 간신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길거리 버스킹 하면서 살아가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존재가 이 저자의 품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도도한 표정의 고양이 밥이 이 황폐했던 제임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창문을 통해 제임스 집으로 들어온 길고양이 밥이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아니 전 재산보다 더 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 저자는 이제 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길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 이슈라는 잡지를 다시 길거리에서 판매하게 되고 이렇게 고양이 밥과 함께 683번째 빅 이슈 잡지 판매원이 됐습니다. 이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서 제임스의 영혼까지 새롭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고양이와 이 제임스는 이 책을 길거리에서 판매하는데 정말 얌전하게 어깨 위에 앉아있는 이 무뚝뚝한 고양이 덕분에 제법 잡지를 많이 팔게 돼요. 그 잡지를 많이 팔면서 판매고가 높아지니까 그걸 시기한 옆에 이제 팔게 되는 판매원이 이 본사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길고양이와 잡지를 판다. 뭐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고양이와 함께 못하게 합니다. 제임스는 과거 같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마약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그랬을 텐데 이제 그는 잡지를 더 이상 못 팔게 되니까 다시 버스킹을 하게 되고 그때도 역시 이 고양이 바비 제임스와 동행을 합니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제임스는 친한 친구마저 약물에 중독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제임스를 등지고 제임스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할 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임스에게 도움을 바라고 또 그 도움으로 치유가 되자 한결같이 곁에 머무는 이 길고양이 밥이 서로 의지하면서 버스킹을 다니게 됩니다. 버스킹하는 내내 이 고양이 밥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사인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요청하거나 뭐 사인은 이제 하이파이브로 대체했는데 모든 거를 이 고양이가 다 받아줘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영화 보면은 너무 그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도 너무 귀엽고 신기하게 정말 이게 실제 고양이가 이 영화에도 출연했대요. 말도 안 되죠. 이 미친 연기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송강호인 줄 알았어요. 네. 연기 너무 잘하고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동물 부문 후보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혼을 담은 연기로 영화의 흥행을 캐리했던 밥과 노숙자 출신 버스커 제임스가 사회복지와 노숙자 쉼터 재활에 관심 갖게 된 이야기 이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곡 들어올게요. 애나 클랜딩이 부르는 곡 Boys Like You,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Heartbeat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읽은 아주 힐링 이야기였어요. 예전부터 이 동물 이야기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잔잔한 감동과 서로 의지하면서 바뀌는 삶의 과정들이 보여주는 이 필체 또 플러스 원 어나더 영상까지 저는 책 읽기도 했지만 영화도 봤어요. 2016년도 작품이니까 5년쯤 전에 봤나요? 그 나왔을 때 아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에 밤에 봤어요. 근데 정말 혼자서 이 책상에서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막 네, 아직도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양이가 이 노숙자에게 오고 삶이 바뀐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재밌게 잔잔하게 저를 울렸습니다. 이게 게다가 또 실화고 또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이 실제 고양이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거의 실제 고양이를 안 쓰지 않나요? 어떻게 실제 고양이를 출연시킬 생각을 했는지 출연료도 안 나올 텐데 말이죠.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 소유주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집사에게. 이야기 주인공은 밑바닥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고양이로 인해 이 삶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밥이라고 이름을 지은 고양이와 제임스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잘 챙기지 못했고 또 존재만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으로만 살았던 이 제임스.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뭐 이런 그 대사도 나오는데 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런 부족한 자신이 오히려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할 또 다른 생명체의 등장으로 이 영화는 반전을 맛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주인공 제임스 보웨는 길거리 노숙자, 마약 중독자에서 이제 집을 얻어서 세를 내고 마약을 끊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는 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은 이처럼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던 사람도 그 더 밑바닥부터 올라오겠다는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혼자 음식 먹을 때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한 3, 4분 만에 그냥 후딱 먹어 치웁니다. 뭐 한 끼 때우면 그만이지 이랬던 사람도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영양가 있고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나 하나만 돌보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겠죠. 음식을 데우고 플레이팅을 하고 영양 성분을 따지고. 내가 나를 챙기는 것에는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 챙겨주어야 할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은 삶이 바뀌는 시작, 그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하나의 부족한 존재가 또 다른 부족한 존재를 만나서 완전해지는 이야기, 밥과 제임스의 이야기,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루가 부르는 거 Flows, 그리고 리 미셸이 부르는 거 Getaway Car, 이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이 책 본문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을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상하게도 내게 활력을 줬다.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말이다. 길 위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밥은 내 운은 물론 영혼까지 새롭게 바꾸어 버렸다. 밥과 함께라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심각한 문제일까봐 겁이 났다. 토트넘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밥이 내 무릎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 눈을 감고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꾹 참는 것뿐이었다. 밥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존재였다. 녀석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나쁜 생각들은 떨어져 나갈 줄을 몰랐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관대하고 자발적인 선의의 도움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간간히 폭력을 맛보긴 했어도 말이다. 이것은 밥이 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밥 덕분에 나는 인간의 본성에 좋은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고 있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되찾고 있었다. 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꼭 해내야 돼. 이 마지막 허들을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야. 내가 여기서 무너져 내려가면. 나는 가끔 밥과 내가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때때로 밥은 확실히 내 마음을 읽었고 그때도 그랬다. 녀석은 내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내 옆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내가 기괴한 환각의 세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밥은 내가 현실의 끈을 놓지 않도록 현실 세계에 내려진 다시 되어주었다. 밥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어두운 복도에 앉아있던 녀석을 처음 발견한 그날부터 지난 2년간 녀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 당시 나는 헤로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다. 20대 후반에 이르렀지만 단순한 생존 문제 이외에 삶의 목적이나 방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족과는 모두 연락이 끊겼고 친구도 없었다. 노골적으로 말해 내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이었다. 밥을 만난 후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뀌었다. 내가 밥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밥은 나에게 새로운 제2의 삶을 열어 주었다.
네, 잉글버트 험퍼딩크 노래 두 곡, 이것도 짧은 곡이에요. Release Me랑 After the Loving 이 두 곡 아주 예전에 정말 명작에서 가끔 제가 선곡을 했었는데 잉글버트 험퍼딩크 이분도 60년대 가수죠. 목소리 너무 좋고요. 짧은 곡이지만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시에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고요. 사연 보내주실 분은 방송국 카카오톡 이용하시거나 이메일 am1660h gmail입니다. 또 구글에서 베이사이드 K라디오 검색하면 뉴욕 K라디오 검색하면 나옵니다. am1660 본사 사옥으로 손편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요. 제임스 보웬의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입니다. 실제 버스킹 따라다닌 이 고양이가 영화 출연도 했죠. 그리고 이 대역이 또 있었는데 6마리의 대역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주인공의 시선과 고양이의 시선을 같은 구도로 잡았어요. 아주 배려심 넘치죠. 그래서 고양이가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카메라 웍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큰 긴장감 없이 전개되다가 잠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 개가 이 밥을 위협해서 도망가 버려요. 밥이 무서워서. 그때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다시 약을 접하려고 하는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지 몰랐던 이 고양이가 사라지자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손발을 떨면서 막 울부짖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도 고양이랑 살지만 이 고양이가 한번 놀라거나 무서워하면 이 마음이 풀어지고 진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 출신들은 특히 한번 놀라서 집을 나가면 다시 오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참 자주 다녔었는데 이사 다닐 때 주의해야 할 1순위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고양이를 놀래게 하지 말라 이건데요. 대부분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릴 때는 바로 이사할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요. 이사할 때 잠깐 방심하면 고양이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덩치 큰 남자들이 막 우당탕탕 몰려와서 가구 나르고 박스 나르고 막 뭐 소리치고 막 이러는 장면이 고양이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 떨던 고양이가 이 낯선 침입자들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 나간다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대청소를 할 때였는데 현관 문 다 열고 백큐ම් 돌리고 근데 고양이가 사라진 거예요. 고양이랑 산 지 그때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고양이 사라진 걸 알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속으로는 잘 됐다 뭐 이런 감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적은 길에서 많이 부딪힐 때였고 대체 고양이를 왜 키우는지 모를 때였어요. 막 핥히고 뭐 그냥 밤에 안 자고 울고 막 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20-30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진짜 동네 구석구석 차 밑에 뭐 옥상에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또 눈물이 또 엄청 나고 이 가엾은 생명체를 내가 내쫓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책도 들고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 보일러실 옆에 구석에서 뭐가 사부작 소리가 나더니 이 거실로 나오더니 배 깔고 눕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그게 더 웃긴 게 뭐였냐면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다가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앉지도 못하게 하고. 네. 지금이야 뭐 저희 고양이가 뭐 거의 개냥이죠. 어깨는 기본으로 올라가고요. 뭐 제 몸을 아주 그냥 피아노를 칩니다. 아주 그냥 타고 노는데 8년 전까지만 해도 개양이가 아니라 곤양이였죠. 네, 그때는 엄청 도도한 얌체였던 시절이라 아무튼 그런 갈등 저도 겪고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이 고양이를 잠시 잃어버리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려고 하는 장면은 정말 제 마음 밑바닥까지 흔들어 놓았던 명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빈센트 던 맥클레인이 부르는 곡 스테리 나이트, 그 노래죠. 그 다음에 우리 몇 주 전에 들었나요? 이 아름다운 미성, 키라, 런던,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 네, 줄거리 끝나갈 즈음에 고양이를 통해 변화된 주인공은 다시 가족과 재회를 하는 장면 나오는데, 자포자기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점점 무너져가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어떤 그 언덕을 넘는 그 장면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양이 밥과 함께 버스킹도 하고 잡지도 팔고 집도 구해서 살고 어느 정도 정상인의 삶과 비슷한 일상을 살게 되니까 주인공은 어느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그 주인공의 친아빠가 사는 집이었는데, 물론 재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던 것이 이해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마약도 하지 않고 자기는 달라졌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뀌게 해준 게 바로 이 고양이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식 같은 고양이다라고 하면서 밥을 소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머니 속 지갑에 있는 작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은 주인공 제임스와 또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아직까지 가지고 다녔던 거죠. 제임스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재혼한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 누구 왔어요? 누구랑 대화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임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내 아들이랑 그 아들의 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 네, 이게 마지막 쪽 그 장면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눈물을 자극하거나 마음 졸이고 긴장되는 이런 장면들이 많지는 않아요. 잔잔한 줄거리고 또 뭔가 반전이랄까, 뭔가 그 갈등과 이 절정이 딱히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 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언가 작은 게 바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몰입하게 되고요. 내가 도움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지고 이 바뀐다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에 나오는 제임스와 밥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더 많이 와 닿을 것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Nobody's Child, 캐런 영이 부르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어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았던 명작은요, 제임스 보엔의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입니다. 방송하는 내내 또 책 읽으면서 영화 보면서 무척 행복했고 또 촉촉하게 가슴이 적셔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그 어깨 위 고양이 밥과 함께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베러 미들러 더 로우스, 그리고 미성의 소유자죠, 그레이스 애담스 21 두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